흔히 저희가 이재명을 보면서 참 잡초 같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정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잡초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죠. 제가 보니까 잡초 같은이 아니라 그냥 뭐 잡초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 측근이 극단 선택을 했다. 심지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자기 범죄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다. 이거 한 건만 있었더라도 뭐 진작에 사퇴하고 진작에 정치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제명이는 어때요? 이 뭐 한두 건이 아니라 뭐 지금 네 차례 다섯 차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버팅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걸까? 뭐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악함으로는 뭐 대단한 정신력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대단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얼마나 이재명이가 인간답지 않은 인간인지 오늘 제가 전영수 씨의 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재명이가 전영수 씨의 죽음을 대했던 그 방식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제일 처음부터 했던 게 뭐였습니까? 언론 플레이였죠. 마치 부검영장 신청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의 조문이 늦어진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유족들은 이재명 대표가 조문 오는 거를 반겼던 것처럼 저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낸 것처럼 언론 플레이까지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뜻이 아니었다고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세상 전체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어떤 인간이 조문을 가지고 유족들이랑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뭐 어디 있겠냐고요.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의 세계에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뭐였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이는 주변 사람들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까지도 이용해 먹는다 이거였죠. 이재명이가 또 언론 플레이로 썼던 게 이거였죠. 부모님의 산소였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산소가 파헤쳐졌는데 이재명에는 분노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또 윤석열 정부랑 엮기 위해서 무속에다 뭐다 이따위 짓거리를 했던 게 이재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전영수 씨의 유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저 지금 부모님 산소에 대한 이야기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논란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재명이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일종의 흑주술이다 요렇게 표현했었죠. 무속이나 저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흑주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르죠. 저는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흑주술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동양 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서양에서나 쓰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부터 이재명이가 돌덩어리가 묻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저주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앞에 두 글자는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끝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글자 뭐처럼 보이십니까? 그쵸? 기자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저게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명을 더 복돋아주는 이런 의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른 돌멩이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이라고 적혀 있고 끝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저거 딱 보니까 어떤 글자입니까? 조자거든요. 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생명조라고 한다면 그 돌멩이를 묻는 게 무슨 저주를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길이나 백주술의 일종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뻔하거든요. 저 돌덩이를 묻은 사람이 이재명을 저주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없고서야 요 지금 산소를 보고 이게 이재명 부모님의 산소인지 누가 알겠냐고요.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개딸들 그 정도는 돼야 저거를 보자마자 옳았구나. 우리 이재명 부모님의 산소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무슨 CCTV까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찾는다라고 하는데 뻔한 일입니다. 저거 찾아봤자 누군 거예요? 개딸이에요, 개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괜히 힘쓰지 마시고요. 전영수 씨 사건을 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끌어오고 생쇼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거 다 헛짓인 겁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전영수 씨의 유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 유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 그럴 것이 전영수 씨가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대표님께 라고 하면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런데 뭐다? 이재명이 됐거나 개딸이 됐거나 이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다? 인간답지가 않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한테 불리한 전현수 씨의 유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또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뭐를 가지고 무슨 뭐 건덕지라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지를 봤더니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서에 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영수 씨가 조작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적었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전영수 씨가 다른 데도 아니고 유서에다가 검찰 수사가 조작이 있다라고 적었으면은 이거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가 평상시에 했던 주장, 검찰이 막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요거랑 지금 똑같은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사건에 관련돼 있는 다른 범죄 혐의자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 거짓 증언해서 수사가 조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100%거든요. 전영수 씨가 얘기했던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이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조작하고 있다, 이거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왜? 전영수 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한 달 전에 자기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 이거에만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무슨 뭐 CCTV를 설치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다른 뭔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올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놀랍게도 전영수 씨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소외당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전영수 씨는 실제로 합숙소 임차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영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영수 씨가 경기주택공사로 오고 난 뒤에 이재명 측근들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현욱이도 대놓고 업무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무시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처장들도 눈치를 보느라 전영수 씨를 소외시키는데 협조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지만 전영수 씨는 들어가지 않고 경기주택공사에 남아 있었거든요. 왜 그러면 도대체 전영수 씨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재명이가 됐거나 이재명의 측근들로부터 저렇게까지 전영수 씨가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것일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영수 씨는 이재명이랑 달랐던 겁니다. 사장 직무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전영수 씨는 특혜 채용 로비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순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됐거나 국민의힘 타이틀을 가지고 민주당 명예회원 행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준석이라고, 이런 사람들만 애써 지금 성과를 부정하려고 그리고 또 깎아내려고 하고 있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든지 간에 성공적인 순방이었습니다. 무려 4년 가까이나 중단이 됐던 불화수소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출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좀 받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취소가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도 짜잘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나라는 어디다? 중국, 북한 이런 나라라기보다도 일본,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상식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에 대한 2차 재판이 이번에 열렸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재판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이재명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는지, 검찰이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는 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도 전부터 이재명이가 반일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삼존도 굴욕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냐? 민주당은 일본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대단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얘기는 그냥 딱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묻는다. 뭐 대한민국을 물을 게 뭐가 있어 지가. 이재명에게 묻는다.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이게 지금 제일 야당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무슨 뭐 로펌인 것인지 뭐 범죄 집단인 것인지, 도대체가 민주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 그거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고 일본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까? 일본의 범죄를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 얘기부터 해야 돼? 이재명의 범죄부터 먼저 얘기하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이분들이 배가 고픈지 계속해가지고 오므라이스에 막 집착을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먹은 오므라이스 맛있어 보이더라고.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암만 배가 고파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챙겨야 되는 제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정신이 이미 딴 나라로 가버린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같이 정신이 나간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추미애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이것 보세요. 이분은 배가 더 고픈 것 같아. 왜 하필 돼지고기를 2번이나 먹었냐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돼지고기를 2번이나 먹었냐 라고 지금 워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저거를 가지고 기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범인은 도저히 상상이 안 들어. 암만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왜 하필 돼지고기를 2번 먹었냐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 전공이 뭔지 잘 아시죠? 그쵸? 법이 전공인 분이 아니라 이분 소설이만 전문인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얘기할 때도 소설을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직한 일본을 믿으십니까? 저들이 아무리 먹방으로 혼을 흔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독도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을 끌고 와가지고 비판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비판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일본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조선시대 흥선대원군도 아닌 것이고 일본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방으로 마음을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라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민비인 것인지 이게 추미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렌가테이 돈가스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그 사건이 있던 곳과 20여 분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거죠. 제가 저거를 보고 진짜 추미애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오므라이스가 됐거나 돈가스가 됐거나 계속 해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으니까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미 백종원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저기서 밥도 먹고 방송도 했고요. 최태성인가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저기서 밥도 먹고 방송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제가 추미애에 대한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배고파가지고 신경질 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제가 깊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얘기는 이쯤 그냥 정리를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요번에 재판을 받았던 내용이 요거였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김문기와 눈도 안 마주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뭔 소리일까? 검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청 및 공사 소속 599명 팀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진짜 워딩이 좋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생전에 작성했던 다수의 공문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같이 골프를 치러 갔다라는 것도 재조명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라운딩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골프 한번 치면은 다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우나도 막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하루 왼종일 그냥 뭐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모르려고 해도 뭐 알 수밖에 없는 게 골프 라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진과 영상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에게는 바꿔 얘기해서 이거 봐봐라, 사진을 보든지 간에 영상을 보든지 간에 이재명과 김문기 두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지 않냐. 저렇게 꼭 손까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문기 두 사람의 친분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자포자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변호하고 있다.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고 다 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친분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거 뭐 자포자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내놨습니다. 김문기 씨 휴대전화에 발신인 이재명의 문자가 있다는 건데요. 주목해봐야 되는 건 날짜입니다. 2021년도 11월, 12월 사이에 이재명으로 저장이 된 연락처로부터 단체 메시지를 몇 차례 수신을 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생일까지도 김문기 씨가 자기 휴대전화에 기록해 놨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반일 카드까지 내놨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돈가스나 뭐 오므라이스나 뭐 진짜 뭐 수준도 처참한데요. 뭐 어쨌거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